안녕하세요. 쓰리스타 박훈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오동작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동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우선에 실보라는 게 있어요. 실보는 실제 화재가 났는데 경보가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것을 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어딘가에 고장이 났을 때 수신기, 감지기, 경종 이런 설비들에 고장이 났을 때 경보가 울리지 않겠죠. 다른 하나는 비화재보라는 게 있는데요. 비화재보는 실제 화재도 아닌데 경보가 오는 걸 가지고 비화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화재보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설치 장소에 감지기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감지기를 설치했을 때 오동작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비화재보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방에 이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성은 온도차를 감지하는 것이었죠. 근데 조리할 때마다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은 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동작될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보일러실 같은 장소도 보일러 가동될 때 열에 의해서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장소에 맞는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겠고요. 오동작 시 화재도 아닌데 이렇게 경보를 울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처 방법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방에 이런 감지기를 잘못 설치했을 때도 그렇고 주방에 혹은 또 연기 감지기를 설치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는데 주방에서 조리할 때 연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럴 경우 오동작 우려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방에는 어떠한 감지기를 설치해 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주방에는 이렇게 온도가 정해져 있는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바뀌더라도 설정 온도에 이르지 못하면 동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에는 이렇게 정온식 감지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한 경우 아침에 추우니까 출근하고 나서 난방기를 켜겠죠. 난방기는 뭐 천장형도 있고 스탠드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난방기든지 간에 갑자기 난방기를 틀게 되면 따뜻한 바람이 감지기에 닿게 되면 바로 동작해요. 바로 동작하기 때문에 또 화재도 아닌데 경보를 울겠죠. 그럴 경우도 뭐 정원식을 설치해 주든지 난방기를 살짝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날개 방향을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살짝 낮춰주게 되면은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오동작 우려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외에도 장마철에 막 무더웠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질 경우 수증기가 많이 피어오르죠. 그럴 경우도 오동작이 간혹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 또 이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기 감지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지금은 광전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인데요. 이런 틈새로 미세먼지나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은 혹은 담배 연기 이런 걸로 인해서 오동작 우려도 있어요.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에 설치한다고 했었나요? 복도나 계단 그러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복도나 계단에서 담배 필 경우 담배 연기에 의해서 오동작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겠죠. 그 외에도 건물 누수로 인해서
배관을 타고 물방울이 이렇게 감지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접점이 붙어서 오동작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봄이나 가을철에 천둥 번개에 의해서도 간혹 가다가 오동작이 많이 일어나요. 갑자기 꽝 하고 천둥 치게 되면은 그 진동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오동작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여름철 방역할 때 현관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계단으로 이제 그 방역한 그 방역 연기가 들어가면서 감지기 오동작을 하는 경우도 종종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시에는 현관문을 닫아주는 게 좋겠죠. 감지기는 이제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감지기가 종종 동작되기도 하고, 발신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누군가 장난으로 눌러서 동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재도 아닌데 아이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호기심에 그냥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경우 바로 경보가 울기 때문에 좀 난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경보가 발생하는데, 화재도 아닌데 경보를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저도 처음 근무 나갔을 때 화재 경보로 인해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사방팔방 전화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동식 스포티형 감지기 같은 경우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한번 손으로 한번 만져볼게요. 자, 경보가 발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도 오동작이죠. 화재도 아닌데 무심코 만졌을 경우 이렇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은 주경종하고 지구경종, 시각경보기도 끌게요. 자, 정지 버튼을 눌러놨어요. 지금 자체 내부에서는 계속 감지되고 경보를 내보내고 있지만은 정지 버튼을 눌러놨기 때문에 경보 소리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은 이렇게 화재, 1구역에 화재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작된 감지기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경보가 오는 상황을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현재 계속 경보가 발하고 있어요. 자, 이랬을 경우 여러분들 계속 경보가 막 사방에서 울고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자,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근무지에서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다른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 화재 경보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수신반으로 와야 돼요. 수신기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바로 수신기로 가서 그 다음 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니까 수신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수신기로 뛰어와야 돼요. 걸어가면 안 돼요. 뛰어와서 뭐를 확인을 해야 될까요? 화재 떠 있고, 자, 구역 확인을 해야 되겠죠. 구역 확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구역에 화재가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계구역 일람도라는 것을 보면서 1구역은 1층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신기 주변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항상 비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구역 화재 난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 1구역에 가봐야 되겠죠. 실제 화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구역으로 굉장히 빨리 뛰어서 1구역 가서 각각의 1구역에 있는 실들 다 확인하면서 실제 화재가 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다 돌아다녔는데 화재가
난 곳이 없어요. 연기나 불도 안 났고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는 다시 수신기로 와서 이때 주경종하고 지구경종, 시각경보기, 뭐 방송들, 사이렌들 다 정지시켜 놓으셔야 되겠죠. 현장 확인하고 나서 정지를 해야 돼요. 현장 확인 전까지는 절대로 주경종이나 지구경종 방송 이런 것들을 정지하면 안 되겠고요. 확인하고 나서 정지. 그 다음에 1구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1구역에 뭔가 오동작이 나서 동작됐기 때문에 감지기 오동작일 수도 있고 발신기의 오동작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지금은 감지기가 동작됐기 때문에 발신기 확인 버튼이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근데 화재가 누군가의 발신기를 누르게 되면은 발신기 버튼에 발신기에 응답 램프 여기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발신기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감지기가 동작됐기 때문에 발신기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감지기를 현장 가서 감지기를 찾아야 되겠죠. 동작된 감지기 찾는 거 어렵지 않겠죠? 왜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멀리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동작된 감지기를 확인하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즉각적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분들은 위치 확인만 해놓으시고 나중에 교체를 하시면 돼요. 한번 오동작난 감지기는 다음번에 또 오동작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 됐거나 오래 사용했거나 그런 감지기 수리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게 좋겠죠. 비용도 많이 들진 않습니다. 자, 감지기 동작됐을 때는 위치 확인하고 나서 여기 와서 자 이제 복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복구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제가 됐어요. 아까 여기 들어와 있던 것들. 자, 복구 버튼 눌렀는데 자, 여기에 아까 시끄러우니까 주경종, 지휘경종, 시각, 방송 이런 것들 버튼을 눌러놨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눌러진 버튼들은 깜빡깜빡하고 빨간불이 전멸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다 한 번씩 눌러서 동작되지 않도록 눌러진 게 없도록 이렇게 이제 정상 상태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화재창도 다 불이 꺼졌고 녹색 불들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고요. 감지기 동작했을 때는 바로 감지기 위치 확인하고 나서 복구 눌러도 괜찮아요. 어느 감지기가 오동작 난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고, 자, 발신기 불이 들어왔을 경우, 자, 발신기 한번 이쪽 걸로 해볼게요. 자, 경보 다시. 자, 발신기가 동작됐을 경우, 여기에 발신기 불이 들어와 있어요. 빨간 불이. 요번에는 2구역이네요. 2구역에 화재가 났는데, 자, 발신기가 눌러졌다고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수신기에서 아까 감지기처럼 감지기 동작된 것처럼 복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복구가 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복구 버튼을 눌렀지만은 다시 경보가 또 살아나거든요. 자, 이럴 경우 현장 확인하고 나서 화재가 아닌 걸 확인하고 구역 확인, 그리고 그 구역에 눌러진 발신기 찾아서 먼저 발신기부터 복구를 눌러주셔야 돼요. 복구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여기도 불이 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수신반에 와서 복구 버튼을 누르면은 복구가 됐어요. 자, 그리고 눌러진 버튼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눌러진 버튼 없도록, 빨간불이 전멸하는 게 없도록 이렇게 이제 정상 상태로 유지를 시켜줘야지만이 다음번에 또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5동작에 대해서 알아봤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